택배 기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배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기사의 호소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직접 발로 걸어서 택배를 배송하라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 침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택배 기사인 손경민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도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택배 업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5년, 16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상황을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그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실제로 있다는 말인데 주로 어떤 아파트들이 그런가요?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그렇고요. 예. 안에 조경이라든가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다든가 군수대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안전상의 이유로 많이 택배차를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예. 실제로 선생님도 아파트에 배송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택배 차량 진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으신 거네요? 예, 있습니다. 예. 전 그렇게 그럼 만약에 택배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면 배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밖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요. 예. 카트 같은데 물건들을 싣고 택배 물건을 싣고 그렇게 카트로 끌고 가서 배송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파트가 대단지일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 가능하지 않아도 많이 힘든데. 예. 아파트 측에서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러면 근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높이는 저희들 탑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안전상의 이유로 탑이 낮은 차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구조물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예. 지하를 타는 보편적인 높이의 차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네. 그러면 이제 카트 같은 수레를 끌어가지고 이제 배송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요즘 날씨도 폭염인데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더운 것보다도 비 오고 이럴 때 아니면 눈이 올 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많이 힘들죠.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고 일을 하는데 네네. 만약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카트질을 하게 되면 박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적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짜증을 많이 내시죠. 저라도 그렇게 짜증을 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수레를 끌고 엘리베이터도 타시면서 이렇게 배송하는 건가요? 네, 엘리베이터 앞까지 수레를 끌고 가는 거고요. 예. 땀 냄새가 몸에 배어서 밖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타기가 좀 다른 분들한테 많이 죄송하죠.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네. 그리고 길이 아파트 안 구조가 바닥이 그냥 평평한 구조나 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예. 아무래도 요철 부분도 있고요. 수레질을 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죠. 물건들이 자꾸 쓰러지고 떨어지고 수레에서 흔들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 일반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진입이 가능한 아파트랑 비교할 때 배송하는 양이나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많이 나죠. 두세 배 정도는 아마 날 겁니다, 시간이. 두세 배 정도 걸리고 지금 15년 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5년 지났는데도 수레를 끊는 상황은 변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일을 하는 환경을 보시면서.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예. 일방적으로 그냥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건 좀 그냥 완전히 일방적인 처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없는 자의 소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예. 많이 서글퍼지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네. 그래서 이번 아파트 택배 논란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주민들이 택배 기사님들한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논란 접하시면서 좀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저는 택배 일을 참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네. 몇 년 전에는 엘리베이터 전기료를 내라 이런 게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택배 기사님들한테 무슨 엘리베이터 전기 사용료를 내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 사용료를? 몇 년 전에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예. 그럼 실제로 내셨어요? 아니 내진 않았고요. 예. 전기세를 산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네. 예, 내진 않았는데
이슈화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 또 이런 반론도 하네요. 이제 택배 차량이 이제 배송 시간에 쫓기는 분들의 경우는 또 단지 안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안전상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또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일부 극소수의 기사분들은 아마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아파트에 다녀보면 실제로 과속하는 차량들이 승용차들인데 입주민들이 오히려 과속하는 차량이 많지. 예, 예. 택배 기사들도 다 가정이 있고 애기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몰지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다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택배 기사라면 말 그대로 무조건 집 앞까지 배송해줘야 되는데 그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둔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택배냐? 또 이런 비판도 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비판은? 아니 당연히 집 앞까지 갖다 드려야 되죠. 네네. 때는 문 앞에서 찾아와서 문 앞까지 갖다 드리는 건데 예. 자기에게 시간까지 맞춰서 갖다 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자기가 네네. 집에 있을 때 배송을 해달라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 집 앞까지 갖다 드리는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현재 택배료에서 시간까지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힘이 듭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택배가 오는 경우에 이제 오늘 택배를 발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공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번호로 항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끔 계신데 진짜 난처합니다. 이건 좀 오래된 일인데요. 네. 처음 가니까 길을 잘 모릅니다. 택배 기사라고 해서 길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을 몰라서 근처 가서 전화를 드리니까 고객분이 알겠다고 해서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전화를 왜 일방적으로 끊냐라고 싸움 걸듯이 그렇게 하실 때 대꾸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그냥 물건을 허둥지둥 드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기억이 나네요. 참 많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택배 상품 받을 때마다 감사하다, 수고하셨다 이 한마디가 참 많이 힘이 되시겠습니다. 그럼요. 자주 가는 고객분들은 여름에는 뭐 시원한 음료수도 준비해 주시고 하시니까 네. 그럴 때는 진짜 막 힘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런 분들 한번 만나고 배송하고 나면 그날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럴 때는. 예. 저도 기사님 말씀 듣고 앞으로 배송 오시는 분들께 꼭 따뜻하게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네. 예. 예, 그러시면 저희들은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좀 힘들게 일하실 텐데 힘내시고 네. 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택배 기사인 손경민 씨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